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19학번 강민희라고 합니다. 저는 철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원서 접수를 할 때 6개 전부를 철학과로 수시로 접수를 하게 되었었는데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들었던 생활과 윤리가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어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과로 지원을 해야 할지. 일단 문과를 선택한 것도 그냥 막연하게 수학이 별로 안 좋아해서 수학이 싫어서 그냥 그런 문과를 가야지 하고 대학교 과를 설정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싫은 걸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말 고등학교 3학년 중반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되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문과니까 경영학과를 가야 하나? 뭐 취업이 그나마 잘 되는 경영학과,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내가 별로 관심이 없고 경영이 뭔지 미디어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도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가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활과 윤리 수업을 통해서 도덕이나 뭐 그런 윤리학 그런 쪽에 관심을 갖다가 이거 이상으로 뭔가 더 본질을 탐구하는 게 있지 않을까? 단순히 생활과 윤리에 적용되는 그런 좀 실용적인 윤리보다도 좀 내가 더 본질을 탐구하고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그게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되게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때는 과를 위한 탐색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되게 그냥 닥치는 대로 철학서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부한 말이지만 독서가 일단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좀 그냥 단순하게 책을 많이 읽어라, 어휘력을 키우고 뭐 사고력을 기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을 읽으면 확실히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재미가 있구나, 이런 책이 공부인데도 흥미롭게 들리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쭉 설명이 된 그런 개괄서들 읽다가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재밌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을 또 찾아서 읽고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또 그 뒤에 철학자가 그 철학에 대해 설명한 책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마인드맵을 그려나가듯이 독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입시를 할 때 그 과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계속 못 정하다가 거의 막 9월, 10월 돼서야 그러면은 어차피 공부를 하러 대학에 가는 거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공부를 꼭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엄청난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닌데도 철학과에 6개 다 원서를 접수했던 것 같습니다. 입시를 준비하실 때 자기 진로를 고민하실 때 나는 꼭 진로를 지금 정해야 되는데 나만 너무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공부도 재미없고 저 공부도 재미없고 그냥 공부가 너무 재미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조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되 너무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보면 그게 확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부담감이라서 좀 나는 대학에 가는 것도 힘든데 과까지 정하라니 이런 게 저는 되게 막 억울했거든요. 내가 이제 이런 것도 정해야 되나? 나 그냥 공부하는 걸로도 벅찬데 싶었지만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서 진로를 탐색한 뒤에 그게 제가 더 공부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서도 저는 되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도 많이 봤지만 영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보고 막 한 번 꽂히면 왓챠 들어가서 막 영화 5편씩 보고 막 그런 날도 있었어요. 공부 안 하고. 근데 그 시간 동안 공부를 안 하는 죄책감을 너무 느끼지 말고 일단 영화를 보고 생각하자 하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되게 이런 부분이 재밌다. 그럼 나는 이런 거를 나중에 좀 접목시켜서 공부해보고 싶다. 근데 지금 하는 공부는 재미없지만 그런 공부를 하려면 어쨌든 지금 하는 공부도 필요하다.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공부를 하자. 그런 식으로 다시 원동력을 삼아서 좀 좋아하는 거랑 지금 하기 싫은 일이랑 좀 접목해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을 가져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쉬는 시간도 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게임을 좋아한다든가 그런 취미도 좋지만 좀 책을 읽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 싶고요. 책이 재미가 없다, 너무 읽히기 어렵다 그러면 요즘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정말 많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기 싫을 때 그냥 막 핸드폰으로 의미 없는 거 찾아보거나 그냥 게임하거나 막 PC방 가서 시간 때우거나 하지 마시고 내 유튜브에 내가 좋아하는 거, 좀 관심 있는 거 아니면 뭐 진로 같은 거 아니면 그냥 막연한 고민 같은 거라도 그냥 검색을 해서 좀
그런 선배들의 얘기나 지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나 하는 걸 듣다 보면 되게 나도 저런 전문 지식을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라도 가져보고 싶다. 그런 좀 자극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걸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저는 이제 철학서를 좀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찾아봤다고 했는데 사실 그 전에는 그 민음사 전집을 되게 많이 읽었었거든요. 책을 읽고는 싶은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세계 문학이면 좀 이제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되게 민음사 전집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때 읽었던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조금 자전적인 소설이라서 그 한 명의 인물이 살아가는 과정을 쭉 그려오는데 뭐 되게 엄청난 걸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입시 공부하고 학교 공부하고 그런 게 다 작은 부분이구나. 이렇게 살면서 인생이 많이 바뀌고 되게 갑자기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데 지금 하는 그런 고통이 과연 고통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힘들 때 그런 좀 자기 위안을 하는 방식으로 책 인물에 대입해 보면서 이렇게 스펙타클한 인생도 있구나. 나는 지금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좀 편안한 거 아닐까? 그런 식으로 좀 저를 위로하는 방식으로 세계 문학을 많이 읽기도 했었고요. 철학에 관심이 생기고 나서 찾아본 책들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좀 여러 가지 철학 역사를 쭉 한 번에 모아서 쉽게 설명하는 뭐 한눈에 보는 철학 이런 거 요새 되게 많이 나오고 잘 나오거든요. 그런 책들을 골라서 읽다가 뭐 재미없는 부분 나오면은 넘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이 철학자가 하는 생각 되게 새롭고 재밌다. 아니면 내가 옛날에 했던 생각이랑 좀 비슷하다. 그런 식이면 이제 그 관련된 책을 좀 더 찾아보고 하는 방식으로 독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철학과라고 하면은 굉장히 취업을 하기 어려운 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철학만으로 그 전공으로 바로 내가 그걸 살려서 뭐 취업한다든가 하긴 어려우니까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데 일단 의의가 있을 것 같고 철학과에 진학을 하면 보통은 이제 로스쿨을 가거나 아니면 뭐 언론 쪽으로 가거나 그런 전문직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아니면은 경영을 복수 전공을 해서 취업을 하되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접목시켜서 아니면 자기가 철학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그런 좀 마음가짐을 배워가는 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재미있는 공부를 하고 내가 재미있어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고 내가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과라고 생각을 해서 진학하는 건 엄청나게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성격상 차근차근히 계획을 세워서 막 달성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막연하긴 한데 일단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부가 너무 즐겁고 이렇게 즐거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좀 더 이거를 이제 직업에 연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고등학교 때 이제 과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그랬던 것처럼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되 좋아하는 걸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시켜서 했고요.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원래 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이제 올라가면 다르다. 너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올라갔을 때는 아직까진 괜찮은데 했는데 고등학교를 딱 올라가니까 그 전국적으로 보는 모의고사 같은 걸 보고 이제 내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를 하는지도 좀 알고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보다 더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놀다 보면은 갑자기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놀면서 내가 뭐 좋아하는 걸 찾다 보면 이거를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하려면 아니면 하다못해 정말 작게 내가 지금 이 영화를 진짜 막 조급함 없이 제대로 즐기려면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저한테 이유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해야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좀 다독여 가면서 공부하는 이유를 하나씩 작게 아니면 크게 설정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서 떡볶이 사 먹고 그렇게 놀라는 게 아니에요. 노는데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좋아하는 걸 내가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지? 진짜 잘하고 싶다. 그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놀기를 해야 돼요. 정말 좋아하는 공부를 해서 딱 그걸 읽었고 그게 이해가 딱 돼서 내가 하던 생각이랑 너무 잘 맞아. 아니면 내가 전혀 몰랐던 생각을 하게 됐어. 이런 식의 딱 깨달음 얻는 게
정말 저는 커다란 인생의 퀘스트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좋아하는 걸 찾으면서 놀라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놀면 안 돼요. 그럼 성적 떨어져요. 놀면서 공부를 절대 놓지 마세요. 왜냐면 좋아하는 게 생겼을 때 공부를 해놔야 그걸 잡을 수 있습니다. 좀 스트레스 해소 방법과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걸 잘 균형을 맞춰가면서 공부해서 꼭 다 원하는 진로를 찾아서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